그라운드를 누볐던 강지용이 급작스레 사망했습니다. 향년 36세의 나이로 이혼 숙녀 캠프에서 최근 근황을 보여준 이후로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인데요. 방송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강지용을 부모가 이렇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며 부모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떤 짓을 했기에 강지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지용은 2009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에 섰는데요. 부산 아이파크를 거친 그는 K리그의 소속 부천FC 1995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고 2014년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골 넣는 수비수로 불렸는데요. 이듬해 주장으로 임명돼 팀을 이끌었고 리그 34경기에 출전하는 등 꾸준함을 보였습니다. 부천 선수 중 K리그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경기장 안팎에서의 팀 공헌도가 높은 선수에게 분기별로 수여하는 상인 페어차일드 페어플레이상의 첫 번째 수상에 영예를 안기도 했을 정도죠. 부천 FC 1995에서 새 시즌 동안 102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였던 그는 2017년 K리그 1 소속 강원 FC로 이적해 일부 리그 무대를 다시 밟았는데요. 강원에서도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고 팀이 2017년 리그 최소 실점 공동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고향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계약했는데 4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분호작 김정호 듀오에 밀려 알리그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김포시민축구단에 입단했고 강릉시민축구단, 천안시 축구단 등 K3 리그 팀을 전전하다 2022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렇게 미디어에서 멀어진 강지용은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해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와 함께 출연해 금전적인 문제로 비롯된 갈등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안겼죠. 강지용은 아내 이다은과 금전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강지용이 11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생활했는데 왜 금전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지용은 방송에서 은퇴 후 월 300만 원을 받으며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언급했기에 왜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 공장에서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다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는 강지용의 부모,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강지용은 프로 입단할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자신의 통장이 아버지한테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아버지가 강지용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시기였던 것이죠. 강지용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만삭 때까진 어떻게든 시댁에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집 보증금은 전세대출 받았고 이사, 출산, 입원비 등은 아내가 했다고 하죠. 여기에 은퇴한 남편 용돈까지 책임지느라 생활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막상 돈을 받아올 거라고 한때가 되니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지용의 부모님은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강지용이 부모에게 평수를 좀 줄여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못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강지용에게 내 아버지가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인데 그 꿈을 깨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본인 꿈 때문에 아들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싶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가 돈을 관리했으면 가족 일에 분명히 남편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그러면 11년치 연봉이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속은 거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지용을 보며 박수홍이 생각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강지용이 벌어온 11억 원의 돈을 남동생 명의로 빌라를 구매했다는데요. 남동생이 사는 집에도 강지용의 돈이 들어갔지만 정작 남동생 부부는 강지용 부부에게 결혼식 날짜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결혼 3년 차임에도 상견례를 하지 않아 사돈끼리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 힘든 상황까지 겹쳤죠. 원래 삼형제인데 형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생전 형의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하나둘씩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후 형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 장례 이후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집문서, 담보문서, 보증문서, 형의 대출 문서 같은 게 다 날아와서 그때부터 집안이 고꾸라졌다는데요. 결국 강지용은 빚에 시달리다가 화학 공장에서 교대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축구선수로 억대의 돈을 벌다가 갑자기 공장에서 300만 원의 돈을 버니 본인 역시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축구 코치 등 다양한 축구 관련 길이 있었지만 공장에서 일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축구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은퇴라는 현실을 택한 것인데요. 이후에도 축구 코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과 떨어질 수 없어 사실상 축구를 포기하고 주말에만 간간히 축구 코치로 레슨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강지용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기 싫다, 나가서 죽겠다는 식으로 아내가 만삭일 때도 반복해서 했다는데요. 당시 남편의 극단적인 발언에 놀란 아내는 연락을 끊었던 시댁에까지 전화했으나 시어머니는 너네 우리가 돈 안 줘서 쇼하는 거 아니냐며 너희 돈 때문에 힘들면 이혼하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같이 갚아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욱한 나머지 35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출산 100일 후쯤 남편이 얘기를 하다가 35층 아파트 바깥쪽 난간에 매달려서 너 똑바로 봐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도 했죠. 또한 강지용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듯 방송에서도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비보가 들린 건데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방송을 지켜봤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고인의 가정사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가장의 현실적인 무게와 고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 약 한 달 만에 전해진 강지용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강지용이 방송을 통해 털어놓은 상처와 감정이 더 심각했던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출연자가 본인의 의사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출연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고통을 극적으로 편집해 자극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추후 큰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청자들의 공감을 넘어 출연자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 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민감한 가족사와 감정 갈등을 다루는 리얼리티 예능인데요. 특히 일반인 출연자는 연예인보다 미디어 경험이 부족하고 방송 후의 반향이나 정서적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서적 안전망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JTBC 이혼 숙녀 캠프 측에선 뒤늦게 강지용이 출연한 회차를 삭제하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지용의 사망 이후에야 삭제된 방송 속 장면들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 소비된 뒤였습니다. 리얼 예능이라는 명분 아래 고통이 콘텐츠로 소비된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자극적인 방송 소비가 가져올 파장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남은 아내와 고작 3살짜리 딸은 남편이자 아버지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방송까지 출연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기에 이번 소식이 더욱 가슴 아픈 것 같은데요.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